안녕하세요. 3박 종합설계 2021년 수업 내용이고요. 오늘 할 내용은 건현 계산입니다. 우선 건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흘수선이 있죠. 수면이랑 만나는 수면이 닿는 흘수선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수면에서 배 밑바닥까지 거리를 흘수라고 씁니다. 좀 글씨를 크게 쓸게요. 흘수라고 쓰고, 그 다음에 갑판 제일 위에까지, 수면에서 갑판까지를 건현이라고 부르고요. 둘을 다 합치면은 그게 배의 깊이가 되죠. 우선 이런 거는 원래 우리 개론 때도 배웠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건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지금은 배를 옆에서 봤을 때 그림이고요. 배를 단면을 보면은 배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밖에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 철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평형수 탱크도 있을 거고 화물칸도 있고 연료 탱크도 있고 할 건데, 주로 우리가 배에 대한 치수를 다룰 때는 철판 안쪽부터 잽니다. 철판 안쪽에서 반대쪽 철판 안쪽까지. 그러니까 철판 두께가 얼마인지는 우리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설계할 때. 얘를 우리가 형폭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수면에서 밑에까지는 형흘수라는 말은 쓰나? 형 머시기 하면은 그게 이제 철판 안쪽부터 높이인데, 형흘수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확실히 있는 거 형 깊이는 있거든요. 깊이라는 게 아까 갑판 위에서 배 밑바닥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밑바닥이 여기 아래쪽 밑바닥이 아니라 안쪽까지, 그거를 형 깊이라고 하고요. 형이라는 게 영어로는 몰드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기 뭐지? 붕어빵 같은 거 만들 때 그 찍어내는 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몰드라고 해요. 형틀,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몰드, 뎁스, 몰드, 브레스, 그런 식으로 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종합설계에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건현이라는 거고, 건현이 최소 얼마는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수면에서 제일 위에까지를 최소 건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만들었을 때 앞쪽만 놓고 보자면, 수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간의 거리가 최소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 건현이 0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건현이 0이라면 갑판까지 물이 올라오는 거겠죠. 우리가 별로 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현이 커질수록 배의 형 깊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현이 커질수록 수면은 아래로 내려오겠죠. 흘수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건현이 커질수록 흘수선은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에 운항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갑판 위로 물이 넘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배가 기울었을 때 건현이 커질수록 보건성이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나? 기울 수 있는 각도가 커져요. 건현이 커질수록. 배가 어느 정도 기울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력 중심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로 인한 부력이 중력이랑 서로 모멘트를 발휘를 하는 게 복원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복원성, 여러분들이 선박 계산 때 배우기로는 세타가 커질수록 복원성, 아니면 복원 모멘트죠, 정확히는.
복원 모멘트를 뭘로 계산하냐면은 배의 부력 곱하기 이 모멘트 암의 길인데, 네. 근데 부력은 어차피 배의 무게는 정해져 있으니까 부력은 배 무게랑 같잖아요. 그 다음에 모멘트 암은 우리가 GZ라고 하죠. 그래서 배 무게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GZ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선박 계산 때 배우는 GZ 커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가다 푹 해가지고. 근데 배가 건연히 커지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건 똑같은데 좀 더 높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건연히 작으면은 가다가 그냥 푹 하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건연이 일정 이상이 되면 배가 기울 수 있는 정도가 커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왜 건연이 일정 이상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건연이 되어서 GZ 커브가 뭐 몇 도까지는 계속해서 쭉 증가를 하는 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건연을 이해를 하시면은 왜 건연이 규정으로 나오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를 할 때 그러면 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건연을 한없이 높이면은 복원성이 참 좋지 않겠냐라고 할 텐데, 애초에 배의 목적은 안에 짐을 실는 거예요. 짐을 실어야겠죠. 우리는 이번에 벌크 캐리어를 하니까 짐을 실었는데 그 구태여 짐 칸보다 배가 더 위로 올라온다? 갑판이? 의미가 없잖아요. 뭐 괜히 그렇게 만들어서 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우선 짐칸, 화물칸 배치를 잘 해놓고 거기를 덮을 정도까지만 배의 형 깊이를 뽑는 거죠. 형 깊이를 뽑고 그 다음에 규정된 최소 건연을 봐요. 오늘 배울 거겠죠. 최소 건연을 봐서 그럼 나머지 흘수가 있는데 이 흘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배수량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이드로스태틱이라고 해서 선박 계산 때 원래 배웠죠.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이번 종합설계 때 다시 배울 거고요. 그래서 흘수가 정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형폭이 정해지면은 형폭이 아니라 형 깊이는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건연을 계산을 할 수 있고, 건연을 계산하면은 흘수가 나옵니다. 그 흘수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배수량 계산이 나오죠. 그럼 그 배수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번에 얘기한 경화중량 더하기 재화중량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소 건연을 맞췄는데 최소 건연하고 남은 흘수에 대해서 배수량을 구했더니 그 배수량이 경화중량 더하기 재화중량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재화중량 63,000톤, 그 다음에 경화중량 뭐 저번에 했을 때 한 9,000톤 나왔죠.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최소 건연에 대한 배수량이 크다라고 하면은 배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해서 72,000톤 어치 배수량이 필요한데 최소 건연 맞췄더니 뭐 얘가 한 8만 톤 나왔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설계가.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 건연을 맞춰놨는데 최소 건연일 때 배 배수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7만 톤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배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형 깊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배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연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의 그 화물 칸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제 배수량도 관련이, 건연 자체는 배수량을 결정하는 거 아니지만 건연으로 인해 나오는 흘수가 뭐 배수량을 결정하니 그런 식으로 이게 다 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종합 설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번 설계를 해서 그게 값이 딱 정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최적 값에 가깝게 시작을 할수록 여러분들이 일이 줄어드니까 참 좋기는 하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항상 기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설계했다가 뭐 다른 파트들 얘기를 들어서 좀 수정하고 하는 일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건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했고요. 실제 건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우선 건연을 계산하기 전에 용어를 몇 개 정의를 하자면은, 건연 계산에서 얘기하는 용어는 우리가 선박 계산이나 아니면 저항 추진에서 얘기한 거랑 좀 다릅니다. 왜냐면 건연은 결국에 형 깊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배 전체 모양에 대한 거예요. 형 깊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항 추진이나 선박 계산 뭐 등등 보건성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흘수선 아래 높이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항 추진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선박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흘수선 위의 형상은 고려를 할 이유가 없어요. 고려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는 그거를 종합설계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현에서 계산을 할 때도 원래 우리가 뭐 수면거리 LWL 아니면 LBP 이런 거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건현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기준을 많이 쓰냐면은 형 깊이의 85% 높이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형 깊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거기에 85%면은 모르긴 몰라도 원래 흘수선보다 꽤 높이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럼 거기 라인을 기준으로 그 라인에서 흘수선, 그러니까 수평선이겠죠. 수평선이 선체랑 만나는 그 길이의 96%를 계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85% 흘수선에서 선체 앞쪽 만나는 데랑 그 다음에 타두제는 방향타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AP랑 같아요. AP랑 서로 거리를 재서 1번이랑 2번이랑 중에 큰 쪽이 건현 계산을 위한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실제 배 길이를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건현 계산할 때 기준 길이라고 보면 돼요. 뭐 계산을 해보시면은 LBP랑 크게 차이는 안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비교 대상으로 쓰고 있는 케이스 프라막스 같은 경우에는 2번이 값이 바뀌지 않거든요. LBP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배들은 바뀔 수 있으니 이렇다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건현용 깊이는 그냥 형 깊이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갑판 스트링어라고 해서 갑판 쪽에 들어가는 구조재 판이 있거든요. 그 두 개까지 더해줘야 돼요. 물론 크진 않아요. 책에 그림 8-53 보면은 우리가 다루는 폭 36m 지금 K 스프라막스 선형에 대해서는 한 30mm 정도의 스트링어 판 두께가 나오고, 형 깊이 자체는 저번에 했을 때 뭐 원래 흘수에다가 얼마 해서 제가 대충 18.45m였나?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30mm 더해봐야 별 티는 안 나요. 그래도 계산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스트링어 두께 빼고 계산하면은 값이 뭐 눈에 띄게 차이는 안 날 수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계산 과정은 틀린 거죠. 평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 다음에 방향계수 여러분들 10이라고 잘 알고 있는 건데 걔도 어느 기준이냐면은 원래 설계 흘수선이 아니라 85% 형깊 아까 그 어디야 형깊이 85% 형깊이 85%의 배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래쪽보다 우리 원래 저항 추진 해석하거나 선박 설계 보건성 할 때보다 더 높은 흘수선 기준으로 배수량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비를 새로 계산을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여기 배수 용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은 그 옵트얼 같은 프로그램 나중에 쓰는 거 배우겠지만 거기서 하이드로스태틱 계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형 깊이의 85% 흘수를 적용을 하고 그때 배수량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 깊이가 뭐 한 18.45m다. 45m면은 거기에 85%를 해주시면은 한 15.6m 되거든요. 15.6m 흘수에서의 배수량을 구해서 12를 구하셔야 돼요.
뭐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설계홀수는 11.2m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설계홀수보다 건연 계산을 할 때는 훨씬 더 높은 그 흘수선, 배가 물이 더 잠긴 걸로 가정을 한 그런 상황에서 계산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건연은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건연용 깊이에서 흘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흘수야 뒤에서 배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실제 해석하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